자, 이번 시간 챕터 4장 공동체 전문 관리에 대한 그래서 1번에 주택관리업자 잠깐 볼까요? 자, 1번에 이제 보면 주택관리업자 1번에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자, 일단 이제 주택관리업자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지금 보면 지문에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 지문에 여기 보면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면 영어는 지금 이제 이 주택관리업자라는 지문을 설명하는 거 일단 그럼 주택관리업은 뭐냐? 그래서 주택관리업은 최소 주택관리업이라는 건 최소 주택을 뭐하더라? 위탁을 맡아 하는 게 주택관리업이 되는데 주택관리업은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의 공동 위탁받고 됐을 때 의무관리 대상의 그래서 그 공동대 규모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뭐하더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무슨 업? 주택관리업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최소 이제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라는 건 최소 이제 주택관리업 어느 규모를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관리를 하는 자를 이제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인데 이 하는 자를 누구라? 주택관리업자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관리업 하려는 자가 등록은 누구로 갑니까? 등록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 이 하는 자가 등록은 플러스 등록을 하는데 등록이란 것은 자, 누구한테 관련 이 법에 따른 이제 관련 등록 요건에 따른 갖추어서 갑니까? 그래서 등록은 지금 보시는 누구라고 했네요.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 어려운 숙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넣으세요. 여기서 이제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등록을 한다는 지문을 적어도 일단 여기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 있듯이 이제 주어지는 이 지문에 따라서 업무에 관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누가 나올 수 있다. 시도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누가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업을 하려는 자로서 등록을 하는 이때 등록은 요건을 갖춰 누구에 가서 등록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면 등록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합니다라고 되죠. 그래서 자, 등록 기준. 그러면 등록한다는 건 법에 따른 절차 요건을 갖추는데 이제 등록하는 이 등록 기준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면 이 시장군에 등록하는데 기준은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서 시장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잠깐 가봤더니 9번에 따른 그 내용에 관한 네 가지 첫 번째 자본금에 관한 규정과 두 번째 기술인력과 세 번째 주택관리사 네 번째 시설 장비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갖춰서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여기는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뭐 하더라? 공동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누구? 주택관리업자라고 해서 1번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관리, 관리조치 업무와 주택관리사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2번에서 지금 보시는 거, 주택관리사라기보다는 2번에 여기선 관리주체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2번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라는 지문은 여기는 뭐 적절치 않은 표현이기는 여기 있어요. 2번은 여러분 여기는 누구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죠. 관리주체. 그래서 관리주체의 업무. 그래서 관리주체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는 큰 빼고 여기서 어디만큼 여기서 지금 현재 지문은 주택관리사라는 지문은 빼고 여러분 여기서 현재 2번의 동그라미 1과 2에 관한 건 이 관련법에 따른 관리주체라는 사람이 해야 될 업무에 관한 걸 규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관리주체 업무. 그러면 관리주체라는 사람은 누구였던 거야? 관리주체는 공동택을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 관리주체라고 했고 그 주체가 업무를 현재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관리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주체는 필요 범위는 공동택 무슨 부분을?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가보면 1번부터 해서 15세 이제 기술된 지문까지는 총 몇 가지? 10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체 업무는 지금 기술자 박스에 있는 그 첫 번째 기억번부터 해서 마지막 시옷에 따른 이제 D번까지 총 10가지 업무를 하는데 쭉 한번 업무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업무는 첫 번째 기억, 예, 공동체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그리고 디귿에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그 다음에 리얼에 나와 있는 장기순 충당금의 징수 정리 및 관리, 미음은 관리규칙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숏, 입조대표회의 의결한 사항의 집행이죠. 그래서 일단 관리조차는 사람 어떤 의결 기구보다는 그 집행기구 성격으로서 미음 비읍에 따른 관리규약 또는 입조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을 뭐합니까? 집행하는 의결기구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하고 비읍 하나 봐도요. 근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서 밑에 그 하위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그 등등에 따른 마지막 지문의 D번에 하자 보호소 청구 등에 따른 몇 가지 총 10가지 관련 업무를 이 법에서 누가 해야 될 업무로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업무로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교대상에 갔을 때 여러분이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업무 등이다. 해서 현재 4번의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 업무를 포함 몇 가지가 쭉 기술이 되어 있죠.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교재 내용은 뭐 순서대로 따라가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의무 관리된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현재 그 업무 등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에. 자, 좀 전에 여기 바로 전 시간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를 5가지를 정리했었죠. 그래서 현재 그럼 1번도 지금 뭐 규모가 어느 규모? 의무 관리 대상, 이 의무 관리 공동택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이 규모, 즉 규모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 그죠? 그래서 이 규모의 공동주택이 뭐 플러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 관리 지금 현재 이 관리사무소장에서 이 규모에 해당 밑에는 관리사무소장에서 규모가 이 규모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이죠. 소장은 배치한다. 이거는 선택 필수에서 최소 규모가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누구를 관리사무소장은 배치한답니다. 한다. 자, 그러면 배치한다. 누가 이 규모의 공동체면 소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박스만 잠깐 들어가 볼까요? 기억번에 입주자 대비회의에서 소장을 배치한다. 근데 양거로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치관리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이제 해서 현재 박스 지문에 가보니까 기억번에 기억번은 지금 배치에 관한 주체를 물었을 때 여기서 볼까요? 자, 기억번에 배치에 관한 주체를 물었을 때는 누가 여기 입주자 대비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오는 여기는 양가로 단서 뭐라고 돼요? 여기 양가 단서가 여기는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에 한한다. 그래서 그러면 자치관리 방식인 공동택에 있어 자치관리 방식으로서 해서 이 규모는 소장을 배치하는 누가 책임 배치하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배치하는 겁니다. 기억번에. 자, 두 번째. 자,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물론 사업주체는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관리하는 건 맞죠. 그래서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공동택 관리주체로서 공동택 관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누구?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합니다. 디귿. 자, 주택관리업자가 나왔다는 그 관리 방식이 누구? 주택관리업자란 건 현재 그 디귿번에 배치에 관한 주체를 누가 나왔다? 여기 보면 주택관리업자가 나왔죠. 업자가 나왔다. 여기서 막 따로 뒤쪽에 단서를 달지 않았죠. 여기는 그 공동체 무슨 관리 방식이다?
위탁관리 방식이라면 소장 배치는 누가 합니까?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거죠. 여기는 물론 입주대표가 한다는 자치관리라고 법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업자 나왔다는 건 여기서 뭐 따로 법에 명시하지 않았죠. 여기 무슨 관리 방식? 위탁관리 방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리을번에 임대주택이면 누가? 임대사업자가 배치합니다. 라고 돼서 이렇게 이제 1번 기억에서 쪽에 어디까지 요 리을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규모는 최소 이 규모의 공동택으로서 세대수 몇 세대, 세대수 해봤을 때, 자, 규모는 지금 그러면 이 규모의 공동택으로 세대수가 몇 세대 기준했을 때 500세대를 기준해서 이 규모의 공동택인데, 이 규모의 공동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 500세대를 기준해서 세대수 500세대 이상과 2세대 미만. 그러면 500세대 이상의 그리고 미만인데,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게 한 자격자는 누가 배치가 됩니까? 그래서 소장으로 배치되기 위해서 누구가 배치될 수 있죠? 주택관리사죠. 주택관리사를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게 하는 것은 누가? 주택관리사보하고 누가? 주택관리사가 가는 것은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주택관리사 이 500세대 이상은 누가 갑니까? 사보와 주택관리사 중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은 여기는 누가 가죠? 여기는 주택관리사가 갑니다. 그럼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은 자격자, 이 소장으로 배치된 이 두 가지 자격자 중에서 누가 배치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는 주택관리사가 갑니다. 사가. 그럼 일단 사의 자격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일단은 배치되는 규모의 세대는 제한은 따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면 주택관리사보입니다. 그러면 세대수 500세 미만의 공동택 누가 갑니까? 주택관리사보에. 그럼 보로서는 어디를 못 갑니까? 500 이상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택관리사를 갖고 계신다면 배치되는 규모의 세대수가 제한 없지만, 그러나 보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 배치되는 세대수 몇 세대까지만? 500세대 미만까지만 배치 근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관리사인데 주택관리사보는 지금 여러분 주택관리사보는 뭐를 통해 취득합니까? 여러분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시는 거고, 또 주택관리사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여러분이 주택관리사는 뭐만 실무 경력만 가지면 취득하냐는 생각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주택관리사의 자격은 물론 시험은 일단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합격하셔야 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을 하시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죠? 법에 따른 실무 경력에 해당하시면 그때는 뭐를? 주택관리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단 주택관리사는 자격시험 합격하시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법에 따른 실무 경력이 있으면 그때 주택관리 취득하는. 그래서 이 사보에 따른 배치되는 세대에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배치한다. 이 규모면 배치는 누가 더 방금 봤던 대로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한 자들이 소장을 배치하는 거고, 배치에 관한 세대수에 따라 배치되는 그 자격자는 이와 같이 500세 이상 미만의 이와 같은 자격자를 소장으로 뭐하더라? 배치한다는 거에서 현재 문항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3번에 현재 3번 관리사무소장 업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확인했고요. 자, 밑에 이제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소장의 업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동그라미 2번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에서부터 이제 그 리을에 그 밖에 이제 국토교통 정한 업무다 해서 6가지 업무를 하게 돼 있더라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일단은 소장의 업무만 잠깐 볼까요? 업무만. 그래서 일단 배치에 관한 규정 하나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자, 소장을 배치됐다면 이 배치된 소장 업무 정도만 잠깐 확인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은 보신 대로 자, 하나만 확인하죠. 두 번째. 자, 이제 그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업무. 그래서 2번 업무에 관한 건 이제 박스에서 한번 그것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자, 박스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기억에 이제 총 업무는 그래도 보시면 법에서 이제 기억번 입도대표 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이 업무다. 이제 그래서 A와 B에 따른 업무다. 그래서 A번에
공동주택 운영관리 유지보수 교체 개량 업무를 B번. 자, A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전 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한 업무에서 기억에 따른 업무하고 니은 하자의 발견, 하자 보수의 청구, 장기전 계획의 조정, 시설 만전 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관한 업무. 단서죠.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비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공동주택에서 뭐가 나가죠? 비용 지출이죠. 비용 지출입니다. 비용 지출을 뭐 했더라? 수반합니다. 그러면 비용 지출을 여기서 말한 비용 지출이란 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다 이어지는 질문 여기는 뭐를 입자대비 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비용 수반은 여기는 꼭 뭘 입자대비 회의 뭘 거칩니까? 의결을 거쳐야 이 비용이 주단돼서 여기 이제 소정의 업무만을 여기서 뭐 굳이 콕 집어 이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 어떤 관리에 관한 지문을 주었을 때 비용 지출을 수반한 결국은 크게 봤을 때 뭐가 나가더라? 돈이 나가는 것은 꼭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돈이 나간다는 것은 크게 큰 그림으로 그렸을 때 꼭 이 지문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 법령에서 공동주택 뭐가 나가더라? 돈이 나가는 것은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 돈이 나가게 됐다. 입주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서 돈이 나간다 정도만 확인할까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니은번, 그 다음에 D번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이 되죠. 당연히 관리주차라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관리사무소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도 D것. 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다.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서 120페이지 상단의 박스에 규칙의 소정의 업무 등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1번에 관리조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두 번째, 입주대비 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도. 그래서 법에서는 소장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다 해야 할 업무는 크게 방금 페이지 한 장 넘어오기 전에 방금 넘어와서 방금 봤던 현재 규칙 관련 동그라미 1번에 1, 2, 3호에 따른 몇 가지가 4가지를 그래서 세 가지를 총 몇 가지 법에서는 관리사무 관련 법령에서 관리사무소에 해야 할 업무를 몇 가지를 두고 있다. 6가지 업무를 두고 있다라고 해서 소장의 업무 정도만 봐두시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밑에 보면 동그라미 2, 3, 4, 5까지는 보면 소장으로 배치된 사람들의 뭐에 관한 것을 배치 신고에 관한 겁니다. 근데 배치 신고에 관한 건데 그건 잠깐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소장의 업무 등에서 뭘 보자. 최소 배치에 관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몇 가지, 6가지 정도 좀 정리하고 잠깐 확인하고 1번하고 2번까지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부분들에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 네 번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좀 전에 주택관리사 보와 주택관리사라고 했을 때 주택관리사 보는 뭐를 통해 취득합니까? 보는 주택관리사 시험을 합격하시면 저 보의 자격을 시험 합격 증서를 시도의사가 교부하는 거고 주택관련 기본토의 시험에 합격하시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실무 경력을 갖추면 뭐 하겠다 그때 주택관리사 자격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밑에 그 4번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현재 이 소장으로 배치되기 위한 자에 대한 자격에 관한 보와 사에 관한 규정이 현재 지문 4번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부분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지금 방금 지워졌습니다. 주택관리사 보와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자격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문은 4번. 4번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관리사 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번에서는 하나 중요한 시험하고 연계될 가능성은 거의 낮긴 한데
자, 이 자격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이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합니까? 근데 간혹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제 여러분 1차나 2차 그 응시원서를 접수하실 때 어디다 접수하죠? 여기를 여러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다 보니까 이 자격시험 시행을 누가 하냐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공단이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그것만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그래서 이 자격시험 시행은 여기는 누가 주관합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데 여기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업 자격시험이지 공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큰 주관은 누가 시행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그중 이 보호와 관련 이 자격시험 관련 어떤 업무를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이 시험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전체적인 주택관리사업 자격시험은 누가 주관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고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자, 그러면 주택관리사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한다. 그래서 지문의 기억. 자, 기억은 주택관리사업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거.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뭘 갖춰야 돼요?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주택관리사 그 부분이고요. 하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보실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박스 그 2번 박스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영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이 된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그 문항 2번 현재 4번의 동그라미 2번 관련해서 자, 그러면 주택관리사업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고 플러스 이와 같은 실무 경력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하겠다? 주택관리사보에서 사로 자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가보니까 영의 자격증 발급에다가 동그라미 1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여기 지문에 여러분이 그 지문에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지금 특별시장 좀 지금 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시장, 그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이제 해서 보셨을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가 됩니다. 도지사. 그래서 지문에 얘기 보죠. 일단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자격시험에 관한 부분 쭉 설명했던 지문들 1번하고 2번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1번에 보시게 되면 지문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자격시험에 합격은 누군가요?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여기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시도지사라는 여기도 실무 관련 경력을 봤을 때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이 시도지사란 지문하고 또 이게 특별시장에서부터 특별자치도지사란 지문은 뭐 다르네. 그러면 자격시 일단 보자격시험 합격했다면 시도지사로부터 이 보자격 합격증서를 발급받고요. 실무 경력은 또 특별자치장의 특별자치도지사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지문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도 혹시 이 시도지사란 지문을 지었을 때 여기 짧게 이와 같이 시도지사라고 지문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짧은 표현을 지문 대신 이와 같이 길게 시도지사라는 지문을 이렇게 특별시장에다 특별자치도지사라는 지문을 짧게 주거나 길게 주거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 시험에서 이제 보시면 지문을 줄 때 짧게 시도지사라는 지문을 주고 문항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신 이렇게 길게 지문을 주고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문을 주거나 길게 주거나 또는 짧게 주거나 지문은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어떤 실무 경력을 갖춰야 줄 것인지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자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업 자격시험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문에
자, 일단 그럼 실무 요구를 한번 뽑아요. 그럼 실무 경력을 인정하면, 실무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25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격시험의 회는 25회, 1번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이번에 시험된 25회 자격시험에 뭐 했다? 합격을 했어요. 여기서 말 합격이란 건 2차까지 최종 합격을 했다고 전제해놓고 잠깐 설명드려보자면 1차 시험을 합격하시고 2차 시험까지 2차 시험 최종 발표를 해서 25회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시험 합격했다라고 전제를 놓고 실무 경력은 어떻게 할 거냐? 합격을 기점으로 해서 합격하기 전에 실무 경력과 합격한 후의 실무 경력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기 전에 실무 경력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격은 후만 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25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규정을 설명드릴 때 합격하기 전에 실무 경력도 인정하고요. 합격은 후의 실무니까 합격 전후의 실무 경력은 뭐 하겠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실무경을 같이 이걸 인정할 거냐? 그래서 현재 교재 121페이지 상단의 박스에 가보니까 총 해서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6번까지 총 6가지 실무 경력을 기술해 놨는데 그래서 실무 경력은 지금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박스에 총 6가지 보신 대로 지금 보면 박스에 가보시면 일단 이와 관련해서 몇 호, 1호부터 해서 몇 호까지 해서 1호부터 해서 6호까지 이 6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 경력을 갖췄다면 그때는 보호에서 살아간 자격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자 1번은 지금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실무 경력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1번에 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경력이 몇 년인가요? 3년 이상. 그래서 1번은 지금 보시는 1번에 관한 여기는 누구에 관한 여러분이 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실무 경력을 몇 년 이상을 갖추신다면 여기는 3년 이상을 갖추시면 이 주택관리사 보호에서 사로 가는 실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련해서 동그라미야. 그 문항 2번에 가봤더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양가를 열고 닫고 공동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몇 년인가요? 5년인데 자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그 중에 두 번째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두 번째 가봤더니 두 번째는 누군가요? 자,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플러스 몇 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있다면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췄다면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여러분이 다양한 직군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5년만 갖추면 인정을 할 거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경력이 제외가 되는 직군이 3가지 직군이라면 일단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제외가 되는 직군의 3가지 직종만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그래서 현재 2의 지문의 그 3번째 줄에 관리사무소 직원 양가로 가보면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뭡니까? 제외해서 3가지 직군에 해당되는 관리사무소 직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 그리고 3, 4, 5에 관한 직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5년 이상이면 마지막 6이죠. 마지막 이렇게 6은 지금 1부터 5까지 경력을 합산 모두 더 1부터 5까지 경력을 합산한다는 것은 1부터 5에 그러면 모두 다 더해도 몇 년 이상이 된다면 5년 이상이 돼도 뭐 하겠다? 실무경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어지는 지문에 1부터 6에 해당되는 6가지 관련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데 이때 이 경력은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하는 후 모두가 다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6가지 실무 경력 쭉 한번 가볍게만 좀 보시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수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총 6가지 연수는 지금 보니까 연수에 관한 규정의 단어는 어디만 지금 다른가? 1부터 여기 6가지 실무 경력에 관한 연수를 물었을 때 다른 것은 어디 규정만 좀 다른가 보니까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연수가 몇 년인가요? 3년이죠. 그럼 나머지
2, 3, 4, 5 그러니까 이 5가지 관련 규정에 따른 실무 경력은 연수가 몇 년인가요? 5년이죠. 그래서 간단히 연수만 놓고 뭐 크게 뭐 숫자를 여는 거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 관련된 총 몇 가지 규정 중에서 6가지 실무 경력에 관한 연수에 관한 규정 중에서 연수가 단 하나, 뭐만 하나 확인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몇 년인가요? 3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부터 6까지는 혹시 실무 경력은 다 연수가 몇 년인가? 모두가 다 연수가 얼마? 5년이 되는 거죠. 그 부분 정도만 하나 확인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동그라미 2번에 가봤더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 발급 신청서 및 사진을 첨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증서를 발급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을 갖췄을 때 여러분의 해당 자격을 교부,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련 자격을 교부하죠.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교부하죠. 교부한다는 것은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이 교부된 이 주택관리사보나 또 사회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취업에도 근무하죠. 그럼 근무하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 교부도 하지만 또 자격 교부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물론 사유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 처분할 수도 있지만 또 사유별에 따른 그 중하면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예, 자격 취소 행정 처분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자격을 주택관리 산하보의 자격을 교부하고 자격 정지나 또는 자격 취소 이 행정 처분은 누가 할 거니까 자격을 주었다가 잘못하면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이나 자격 행정 처분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자격을 교부도 하지만 이 배치된 소장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자격을 정지나 취소까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 정도에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 확인할까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등에는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을 설명하는데 지문에. 자,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그 지문에 5번에 한번 잠깐 5번 잠깐 보죠. 5번에. 자, 교육은 지금 여기 5번에 관한 페이지, 5번에 관한 현 페이지를 한 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박스 부분을 포함해 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제 주택관리업자 등 보셨더니 여러분이 교육에 관한 규정을 공부해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 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냐라는 게 가장 첫 번째죠. 일단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들이 하나 이상의 의미가 주택관리자 포함한 하나 이상의 의미가 더 들어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한 주택관리업자라는 것은 보실 때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예, 주택관리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업자 등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등 여기서 말한 등이란 것은 주택관리업자 또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주택관리업자와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해서 그 교육의 실시권자를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대해서 이 교육을 실시권자가 누군지를 구하는 가장 첫 번째라고 하면 일단 실시권자를 주었을 때 그 업무는 여기는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업무를 누가 하냐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그 지문에 시도지사인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교육 실시권자 여기는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이나 교육을 실시권자는 누가 하겠다? 법에 따라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럼 5번입니다. 5번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것만 잠깐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 주택관리업자도 교육을 받으면 누구도 관리사무소장 이 시도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데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것만 잠깐 보죠. 여기서는 현재 그 문항 1번 지문의 내용 중에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입니다. 하나 이웃 지문 하나 하고 또 하나. 근데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이제 소장으로 배치받은 하고 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입니다. 이 두 가지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 보는데, 자, 소장으로 배치받았다는 무슨 말일까요? 뭐 산하보호의 자격을 현직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배치받은. 그러면 배치받으려는 뭐예요? 아직 사보의 자격은 가지고 현직 소장으로 근무한다는데 아직 현직 소장으로는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거면 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거는 소장으로 배치받은 경우는 시도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다. 교육을 법에 따른 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되기는 어떤 강제 있다 법을 정한 그 기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근데 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요 지문이라는 것은 아직 사보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현직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때는 그때는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 실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아도 되지만 또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적인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죠. 그런데 어느 경우라면 소장으로 배치받은 경우 이때는 여기는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그 기간인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배치받은이라는 질문을 지금 법에 따른 기간인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지만 배치받으려는 건 아직 사보의 자격을 갖고 있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강제성을 띈다는 플러스에서 여기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따로 그것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 배치받는 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는 선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받지 않아도 본인의 선택이요. 필요하면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런 대신 이 법에 따른 요 기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받지 않게 되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근데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요 지문의 경우 때는 본인의 선택 아직 배치되기 전이나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필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필요하지 않다면 차후에 배치돼서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겠더라. 그래서 내용을 동그라미 1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동그라미 2번. 2번은 지금 휴먼 자격이라는 것은 한번 일단 읽어보고 설명 한번 드려보죠. 2번에 이제 박스는 그냥 넘어가고요. 2번 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과 아직 배치받으려는 아직 배치되기 전이라는 거 사보의 잘 갖고 있죠. 배치되기 전이죠. 그래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관리기구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를 실시하는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문에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서 따른 위일에 따른 관리사무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번 현재 교육규정 2번입니다. 여기는 묶어서 1번 크게 1번을 하라고 방금 봤던 동그라미 2번인데 관련 5년 이내 관련 경력들은 즉 휴먼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 2번에 기술된 이와 같은 경력이 없다는 그때는 소장으로 배치되기 전에 이 교육을 받아야만 배치받을 수 있다. 즉 휴먼 자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그라미 2번 정리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단 현직으로 이제 그 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이라면 3년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그 동그라미 3번이라는 것은 여기는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 일단 그래서 여기서 말한 교육이 여기서 지금 말한 교육이라는 건 일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또는 일 또는 이 중에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고 현직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몇 년마다 이제 3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3년이라는 것은 3년의 일단 여기 1의 교육을 받거나 또는 2의 교육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고 현직에 배치받은 근무 중에 소장이 이제 교육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지 몇 년마다 계속해서 3년의 현직 계속해서 소장을 근무한다는 전제라면 이제 몇 년마다 3년마다 계속 교육을 받아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문항의 3번. 그래서 3번은 지금 보시는 1의 교육을 받고 배치되거나 또는 1 또는 2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고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 이제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교육을 받아줍니까?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줍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항 3번과 관련해서 5번의 주택관리 교육에 관한 규정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챕터 4장을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 챕터 5장이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부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정리하시겠습니다.